현무5는 비닉 사업을 통해서 개발이 됐고요. 존재 자체도 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던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비행 무기 중에는 세계 최강급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핵무기에 준하는 유력을 발휘한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일부 평가가 있는데,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 지도부도 반드시 죽는다. 일종의 공포의 균형을. 작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작전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미사일 부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작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괴물 미사일, 현무5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비행 무기 중에는 세계 최강급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4년에 공개됐을 때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 발사관의 길이가 20m입니다. 그리고 그 발사관을 운반하는 차량이 9축, 바퀴 전체가 18개라는 뜻이죠. 엄청 크고요. 그리고 총 중량이 36톤이고 탄두 중량이 8톤 이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탄두 중량이 무거운 미사일이고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보통 1톤인 걸 고려할 때 거의 10배에 가까운 크기고요. 그런 8톤 이상의 탄두가 음속의 10배의 속도로 그 목표물을 타격을 하게 됩니다. 그 지하 100m 깊이에 있는 적의 어떤 지휘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위력 미사일이 약 15기에서 20기 정도 떨어지면은 그 이상의 능력도 배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핵에 못지않는 공포의 균형, 비핵 무기로서의 공포의 균형을 이룬 것이 바로 저는 현무5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장관이 취임하고 처음 개별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현무5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무5를 대량 생산을 해서 곧 배치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실제로 작년 말부터 현무5가 작전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는 핵탄두의 폭발뿐만 아니라 열 복사, 폭풍, 방사능, 그다음에 EMP 그런 걸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는 무기고요. 현무5는 그냥 벙커 버스터라는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적의 지휘부 벙커, 전쟁 지휘부, 그런 전략 시설들을 공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용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현무5 같은 괴물 미사일을 대량으로 투하를 한다면 핵무기급의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벙커 버스터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 지도부도 반드시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제공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공포의 균형을 제공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 비밀 핵시설을 선제 타격을 할 때 사용한 게 GBU-57이라는 이제 벙커 버스터인데요. GBU-57은 스텔스 폭격기로 투하하는 형태의 벙커 버스터고요. 현무5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형태입니다. 근데 탄두 중량만 보면 GBU-57이 13톤에서 14톤으로 현무5가 8톤에서 9톤 정도로 보니까 한 50% 정도 무겁습니다. 근데 낙하할 때의 속도는 GBU-57은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음속 수준이고요. 현무5는 음속의 10배입니다. GBU-57이 탄두 중량은 50% 무겁지만 속도는 현무5가 10배 빠르기 때문에 파괴력이나 관통력이 현무5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게 1978년에 백곰이라는 미사일입니다. 근데 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듬해
이제 미국이랑 미사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그 내용이 탄두 중량은 500kg로 제한하고 사거리는 180kg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ICBM급의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우리가 계속 미치게 이제 미사일 지침을 해제 또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고 문재인 정부 때 결국 그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무5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거리보다는 탄두 중량을 키워서 관통력을 높이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개발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탄두 중량이 무거워지면 미사일의 무게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D의 이제 개발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고체 연료 엔진의 출력을 극대화하고 그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특수 소재, 정밀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하는 방식으로 밸런스를 잡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존재 자체도 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게 없는데 국방과학연구소 ADD에다가 개발 과정의 에피소드나 이런 것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비밀 사업이었기 때문에 현무5는 뭐 어떤 것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냥 시뮬레이션만으로 폭발력을 검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미사일을 개발할 때 직접 쏴보지 않고는 그 파괴력을 검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미사일 부대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부터 국방부 출입을 했었는데 기자들한테 공개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미사일 부대의 위치 자체도 기밀이기 때문에 기자들을 초청하지 않죠. 현무6 같은 경우는 사거리를 늘린 고위력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8톤 이상의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현무6는 사거리 5,500km까지 가는 뭐 IRBM, 다시 말해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무7 같은 경우는 관통력을 키운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역시 군 당국은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뭐 많이 나오는데 일단 현무7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군 당국을 통해서 공식 확인한 내용은 현무5에 비해서 현무6와 7은 사거리를 늘렸거나 관통력을 키운 그런 지대지 미사일이다. 여기까지입니다.